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골든캐치 대표 정승입니다. 오늘 제가 먼저 소개를 했죠. 오늘은 저희 골든캐치의 회원님으로서 민지 씨를 모신 게 아니라 이곡 게스트로 초청했습니다. 아, 재밌네요. 자, 오늘은 제가 주제로 무용 전공하시는 분들이 석박사 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사실요, 대학원생 하면은 저는 이제 이공계열 대학원생이니까요. 이제 저같이 대학생이 잘못하면 대학원생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제 그 영상에서 좀 진지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저같이 이공계열 대학원생을 흔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런 예술계열 특히 무용과 석박사 하면은 잘 모르겠다는 일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가요? 뭐 어떤가요 보다 저는 별 고민 없이 갔어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였어요. 대학원을 간다고 언제 생각하게 되셨어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6살 때부터. 왜 저는 교수가 되고 싶었으니까 석사, 박사를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대학을 가면서부터 석박은 갈 거다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건 빨리 따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미리 준비된 인재였어요. 준비된 기호 1번입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교수가 되겠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석박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예요. 왜 석박사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전 되게 심플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을 증명해내야 돼요, 서류에다가. 이력서에 그 한 줄 넣는 게요, 네. 그 늘어나는 게 되게 힘들죠. 네. 내가 이만큼 공부했다라는 거에 마침표 정점을 자격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석박사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자격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슬픈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냥 가장 비싸고 공인된 자격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깊이를 고민하지 마세요.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좋은, 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꾸 미룰 의미가 없겠죠? 근데 그건 있어요. 내가 저쪽 물에 놀고 싶으면은 이 물에 가려면 이제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올라가려면 학위를 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필수, 약간 그거인 것 같아요. 내가 올라가기 위한 받침대를 하나 만드는 거. 그래서 첫 번째가 내가 이만큼 공부했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 두 번째는 사회에서 나를 지켜주는 방패막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사회적 직위죠, 한마디로. 네, 제가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전 20대 때 시민무용을 가르칠 때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시민무용을 가르칠 때 저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이건 정말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겪어보지 않고서는요, 일단 서류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되니까요. 그게 제일 크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있어요. 박사님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닥터정. 제가 지금 막 시민무용을 하지만 이게 시민무용이 사실 진입장벽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막 옷을 허름하게 입고 막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도 내가 박사님이다 이거야. 아무도 날 함부로 하지 않아. 제가 선생님들한테 무용 전공하시는 분들 단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선생님들을 채용을 해요. 그런데 근데 학부가 나왔어요. 뭐 학부 나왔나 보다요. 근데 서류에 박사님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을 페이를 얼마를 드려야 네. 되지? 내가 어떻게 대우를 해드리면서 모셔오지? 이게 제가 말하는 사회적 방패막, 나를 지켜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나가면 어때요? 알바 하나만 해도 막 너무 함부로 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사회적 직위, 뭐 나의 학벌이 될 수도 있고, 나의 학위가 될 수도 있고, 뭐 우리 엄마 아빠 빽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나는 내 삶을 위해서 투자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이만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거가 공표되는 거죠. 그래서 난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고, 세 번째 이제 이거랑 별개로 박사를 왜 가야 되냐고 하는데, 공부는 평생 하는 거예요. 박사를 간다고 공부를 하는 거고 박사를 안 하면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는 평생 해야 되잖아. 맞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그래요. 실력은 평생 쌓아야 되는 거예요. 박사를 했다고 그때 실력이 다 쌓아져서 이제 졸업가 순간에 이 실력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주하는 순간 그럼요.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요. 공부를 했다라는 걸 증명을 해줘야 돼. 마침표를 하나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나는 공부에 흥미가 있다. 그리고 나는 계속 새로운 걸 도전하고
한다. 그리고 나는 사회활동을 하면서 뭔가 내가 생각하는 무언가를 이뤄나가고 싶다 했을 때 석사를 하는 것과 박사를 하는 것은 도움이 됐지 방해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석사 박사는 우리가 공부에는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아, 저 나이 먹고 하려니까 힘들어요. 그 말 들어봤어요? 돈 맛을 보면 돌아가기 힘들다는 말? 그러니까 제가 원래 회사를 다니고 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좀 많이. 왜냐면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시간을 할애하는. 근데 제가 5시간을 회사에서 일을 하면 한 달에 돈이 나오잖아, 500만 원을 그만큼. 벌었어. 근데 대학원을 다니면 회사를 못 다녀. 네, 그리고 마이너스에 등록금이 막 그치. 몇백씩 들어가는데. 등록금 5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부라는 거는 20대 때 빨리 하는 걸 추천합니다. 네, 30대 더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석박사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가는 거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 추천하고요. 그리고 나서 뭘 배우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뭘 배우나요? 네, 완전 스스로 궁금해요. 배우는 거예요. 그 이런 얘기 너무 그런가? 근데 저는 그냥 이 개념을 깨뜨렸을 때 내 수업이 어렵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배움보다는 깨달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수업이라는 시간에도 뭐 한 학기가 16주다 그러면 16주 동안 계속 깨달음을 주고 싶어요. 근데 걔가 깨달으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는데 외우거나 암기를 해버리면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수업하죠? 이공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전부 다는 아니고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도 있는데 아주 많으신 교수님들이 논문을 가져와가지고 리뷰를 해서 자신이 이거를 막 해가지고 나중에 끝에는 논문을 쓰는데 한번 해보자 아니면은 지금 최근 연구 동향을 알아내서 어떤 식으로 뭐 가자 이런 수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들끼리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 특히 영어 논문을 이공계는 많이 하니까 그럼 이제 해석하려면은 그냥 뭐 이제 밤새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나요? 실기를 하는 대학원도 있고 한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실기를 하는 대학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수대학원이 아니라 일반 대학원을 가면 실기보다는 이론의 비중이 높습니다. 거의 실기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없다고 보시는데 거의 토론이고요. 페이퍼 만들어 와서 발표하는데 교수님은 생각의 깊이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논리적인 타당성, 입증성. 저는 이 신무용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거 말고. 정확한 어디서 근거해서 그래서 가지고 왔느냐. 네. 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주장에 힘을 실는 방법을 하는 거고 수업보다 더 중요한 거가 이제 생각하는 방법, 그다음에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능력, 내 생각을 요약하는 능력, 그다음에 자료를 탐색하는 능력. 그래서 저는 석박사를 한 거가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석박사를 가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서 이거를 키워주겠어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배운다기보다는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풀타임으로 있다 보니까 교수님의 삶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어떤 걸 깨달으셨나요? 그냥 제가 학회를 하면서 교수님이 인사말 하면서 그냥 쓰시지 않는구나. 저런 걸 따져보시는구나. 강사 한 명을 뽑기 위해서도 기준이라는 걸 만드는구나. 그리고 뭔가를 얘기를 할 때도 너무 교수님한테는 당연한 얘기인데 지나가시면서 야 그거는 이런 때문에 이런 거야 라는 그 한마디가 저한테 훅 들어와서 큰 깨달음으로 되고 우리 교수님도 공연에서 발표를 하시기 전에 페이퍼를 달달달달 외우시고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는 프로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전문가가 된다라는 거는 저런 걸 해야 되는구나. 이런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대학원을 가서 이 지도 교수님의 모습을 보고 많은 걸 깨달았어요. 많은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항상 늘 철저한 준비성과 네. 임하는 자세 자체가 다르죠. 풀타임이라는 거는 이제 조교를 하면서 또는 연구비를 받으면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한다는 거거든요. 제대로 공부해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풀타임을 해야 되고 그냥 학위가 필요하다. 내가 그냥 단적으로 얘기해. 그냥 학위가 필요하신 분은 파트타임으로 하셔도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공계는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아쉬워요. 네, R&D나 용역을 같은 걸 막 따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막 개미처럼. 근데 무용과는 그런 거 없나요? 네, 지금 R&D라는 용어도 생소할 거고요. 그렇구나. 포토시험이나 이런 용어도 신선할 거예요. 하여튼 연구 프로젝트, 연구비라는 걸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실을 사실 선택을 할 때 연구비가 빵빵한 그럼 뭐 회식도 완전, 자주 하고 네, 막 월급도 짜장짜장 빵빵하게. 써가지고 근데 무용과는 네, 연구비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 예술 계열
그러니까 사실 R&D나 용역 같은 그런 사업들은요, 이게 보통 기술 개발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법규를 새로 하거나 하는 항상 성과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런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예술은 그런 걸 남기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쵸. 사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석박사를 가면 어떻게 배우냐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 내가 이게 좀 충격이었어요. 어떤 거? 매일 학교를 가는지 알아요. 대학원을 가면 월화수목금 다 학교를 가는 줄 알고 일을 관둬야 되는 줄 알고 선택을 하시는 줄 알아요. 아 근데 그게 사실 이공계열은요 매일매일 학교를 나가잖아요. 아. 일을 하니까. 근데 우리는 안 그래.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한 학기에 9학점 그러니까 과목 3개씩, 세 개. 3개씩 들으니까요. 그것도 뭐 네. 하루에 다 몰아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가실 때 일을 하면서 특히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대학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장학금을 묻는데 이공계랑은 좀 달라요. 예술 계열은 장학금이 잘 없어요. 정말 그게 학교에 큰 저는 박사를 전액을 다녔는데 전액 장학생인데 그 해에 생기고 없었어요. 그 해에 경희대 출신이면서 경희대 석사이면서 경희대 박사를 진학하는 때 학점이 4.0 넘어야 돼. 거기서도 그런 게 선발이야. 있어요. 그때 우리 학교가 학교 실적이 좀 필요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논문을 쓰게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SMP라는 저는 그 제도가 갑자기 반짝 생겨서 대학원 전체 박사 중에 2명을 주는 거였는데 제가 받고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고 그러면 장학금을 못 받냐 그게 아니라 다른 조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행정조교, 행정조교, 학사조교, 학사조교가 교육조교 그쵸. 이런 거. 그래서 조교를 충분히 살펴보면 뭐 월급을 주는 조교가 또 있고 등록금을 아예 다 대주는 조교도 있고 하니까 뭐 시급으로 주는 거. 네, 조교생활, 그러니까 조교생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교생활을 하고 퇴근 후 하고 주말하고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를 벌고 하면서 빨리 20대를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절대 박사를 수료하고만 끝내지 말라는 거. 제발. 엄청 여러분. 저 엄청 찔리는데 지금.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박사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대우를 해줘요. 제가 어제까지 박사가 아니었고 오늘 박사가 됐거든? 그러니까 정 박사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모든 사람들이. 그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정박이 도대체 아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도 닥터정 이러잖아요. 닥터정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걸 아니까. 흰머리가 다 나고 어떤 사람은 암이 걸린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디스크가 생겼다고. 제 친구 탈모 온 사람 있어요. 탈모. 병원에 입원했었잖아. 제 동생은 디스크. 저는 살이 이만큼 쪘었어요. 아 진짜 저도 대학원 다니니까 살이 안 빠지네요. 안 미치겠어요. 빠져요. 그동안 스트레스 너무 받으니까. 네. 하여튼 대학원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꼭 졸업하고 나서 바로 가지 않아도 정기와 후기가 있으니까 항상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어디를 갈 건지 보셔야 되면 사실 다른 전공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주특기가 뭐냐, 연구 분야가 뭐냐, 어디에 논문을 좀 많이 쓰느냐, 연구비를 그런 거 많이 하죠. 짜느냐 이런 걸 보는데 무용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기가 주력이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전통을 좀 주로 하시냐, 창작을 많이 하시냐, 연구를 하시는 분이냐 그럼 미리 컨택을 하나요? 컨택해야죠. 아 하는구나. 그건 모르더라고. 컨택하면 나쁜 건 줄 아는데 교수님을 찾아가서 입학하기 전에 입과 서류를 넣고 그날 나타나가지고 붙여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께 미리 찾아가셔야 돼요. 항상 그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서류 전형이 있으면은요. 서류 전형 거의 한두 달 전에. 더 전에. 한두 달 더 전에. 그러니까 인기 많은 교수님은요. 이미 차 있어. 네, 훨씬 전에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최소 한두 달 전에는 컨택을 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컨택이라는 거는 막 빵을 이만큼 사가서 이게 아니라 네, 메일로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냥. 어느 학교에 누구누구인데 교수님의 피아 대학원생이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그냥 거. 그 학교에 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 석박사를 간다는 거는 이 분의 피하죠. 지도 학생이 되는 거야. 학문적인. 그러니까 맞아요. 엄마 나 자식으로 받아줄 수 있겠어? 라고 하면 의견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컨택을 네, 미리 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특히 인기 많은 교수님은요. 연구실도 역시마다 그렇고. TU가 다 있어요. 외부 학생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네. 특히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그대로 오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정말 외부에서 들어오기가 바늘구멍이에요. 네, 맞아요. 그 진짜 그렇게 하려면은 뭔가 특정한 사실 자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대 학생을 밀어내고 타대생이 들어올 정도면은 그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돼요. 맞아요. 확실하게. 왜냐하면 자대생은 교수님이 학과
학부생 내내 4년을 만났기 보내드리기 때문에. 때문에 얘가 어떤지 알고 뭘 잘하는지 알고 아 얘를 어떻게 써먹으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거든요. 얘 써먹으면 되는. 뭐 하여튼. 야 얘를 어떻게 같이 가르치면 되겠다 성장해 나가면 되겠다. 이런 게 있는데 타대생이 오면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학생을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입장에서 너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을 받아들이기에는 되게 위험이 큰 거예요 사실. 네. 하여튼 대학원은 깨달음을 가는 곳이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배움을 증명하기 위한 학위를 따는 곳이에요. 그리고 가장 비싼 자격증을 따는 곳이에요. 아 비싸. 그 예술은 등록금 어느 정도 돼요? 한 700 정도 됩니다. 저희는 한 650 정도 되고. 만만치 않네. 네 사립은 그렇죠 사립은. 네. 그렇고 졸업 안 시켜주는 연구실. 우리 목적이 학이야. 우리 목적은 학인데 졸업 안 시켜주는 연구실 이런 데 가면 너무해. 안 돼요. 그것도 가장 중요해요. 절대 졸업을 안 시켜준다. 네, 여러분 제 졸업 1년 남았거든요. 꼭 1년 안에 졸업하겠습니다. 경희대는 3년 반 만에 졸업했거든요. 아주 인자하신 교수님 많으시니까 경희대로도 많이 오세요. 오늘은 이 대학원 석박사 가야 되나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제가 또 하나 더 해서 늦가기 전공에 대해서 올리면서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 앞으로 많이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봐요.